그리스가 망한 진짜 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이후 2011년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 그리스의 1인당 GDP를 추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그리스 1인당 GDP가 5,000달러나 요단강으로 날아가면서 우리나라가 추월을 합니다. 그렇게 작년 2018년에는 GDP가 더 내려가면서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지게 됐죠. 아무튼 현재 그리스의 상황이 개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복지 정책을 많이 해서 유로화를 사용해서 그리스가 망했다고만 생각합니다. 오늘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가 망해갔는지 간단 명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2010년 5월 7일 그리스 정부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후 3번에 걸쳐서 EU와 IMF가 우리 돈 370조라는 돈을 그리스에 꿔주게 됩니다. 그런데 돈 꿔준 양반들이 돈 벌 생각이 없는지 부채를 50%나 줄여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빚까지 삭감해주겠다고 했더니 기어나가겠다고 연병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재까지는 복지 예산을 너무 늘려서 망했다와 유로화라는 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로화는 역사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자국 화폐와 함께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저 나라들이 자기들 화폐를 없애고 유로화만 쓰기 시작한 건 고작 2002년부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리스의 빚을 줄여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부채를 더 없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3가지를 요구했는데도 그리스가 말을 쳐 안 들었죠. 게다가 그리스라는 한 국가의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아몰랑을 시전합니다. 도대체 그리스가 어떤 과정으로 졌다고가 되었는지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1981년 그리스 사회당이 집권을 하는데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어떤 개수작을 부릴지 고민을 했습니다. 공무원 늘리자는 이게 뭐 말 같자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나는 당선되고 싶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대놓고 돈을 줄 순 없다. 그럼 대놓고 돈 주고 우리를 뽑을 사람을 늘리자. 그렇게 2010년 당시 그리스 총노동 인구의 최대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라는 추정치가 현재 존재합니다. 이후에도 그리스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은 다른 나라한테 돈 오지게 꺼왔어 공무원을 계속 쳐늘리고 연봉도 올려주겠다는 개수작을 부렸죠. 게다가 유럽에는 피카츄빵을 만드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피카츄빵을 오지게 잘 만들면서 그리스는 피카츄빵을 오지게 못 만들고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현재 그리스는 농업 인구만 12.4%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효청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으신가요?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주는 선박은 전 세계적인 불황입니다. 결국 그리스는 저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그리스 로마시나 관광지로 돈을 벌어먹기 시작하는데 이때 경제 살리겠다고 다른 나라한테서 빚 오지게 낸 돈으로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희망은 관광밖에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 호텔 건물값에 거품이 생기면서 오지게 가격이 올랐는데 건물주들은 그 가격으로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15일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미국 발금융위기 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그리스에 오지게 지어놓고 거품까지 껴있던 건물들의 가격이 개작살나기 시작했고 게다가 그 건물들을 담보로 돈을 꽂혔던 은행들조차 도미노처럼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은행은 결국 쉽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저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은행 앞에서 줄 서서 내 돈 내놓으라는 장면이 발생하게 된 거죠. 21세기인데도 1차 산업과 4차 산업, 관광 호텔업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고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관광업에 종사하는 그리스 노동인구만 20%가 차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 정부는 2010년 이후 3번에 걸쳐서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신청을 해서 돈을 꿔오는데 EU와 IMF가 긴축을 요구합니다. 긴축안, 재정기초를 다지고 지출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돈 꺼주는 입장에서 꺼줬더니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곳에 돈을 씨잘데기 없이 쓰면 경제 회복도 안 되고 돈을 갚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꺼주기 싫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효기심에게 구리수라는 애가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여져서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돈을 100만원 꺼달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가 그 돈을 클럽에 쳐가서 쓰려고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효기심은 저 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라고 요구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돈 꺼주는 나라들이 요구하는
긴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 정치인들은 긴축안을 제대로 처안하고 계속해서 저 땅으로 포퓰리즘만 해댔던 거죠. 사실 전 세계 237개국 중 한 개 국가가 망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들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호기심식 내로미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호기심이 피카츄 빵을 만들어서 전 세계 237개국한테 237개씩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제 236개로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피카츄 빵뿐만이 아니라 고추 참치를 파는 기업과 갤럭시를 파는 국가들까지 한 격씩 덜 팔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피카츄 빵을 만들려면 A라는 조미료가 필요한데 이 A라는 조미료가 하필이면 그리스에서만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가 처망해서 그 조미료도 생산하기 어려워지면 피카츄 빵을 만드는데도 지장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한국 사업가가 그리스에서 사업을 하려고 1억짜리 상가를 구매했었는데 그 1억짜리 상가가 하루아침에 5천만 원으로 폭락해버립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 은행에서 1억짜리 상가를 담보로 빌렸던 6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며 건물이 5천만 원짜리가 되었으니 은행에서도 건물을 경매에 내놔도 원금 1천만 원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국가가 망하면 여러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EU 국가들이 그리스 처 안 망하게 하려고 돈을 꿔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꿔주려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어마무시한 실업자가 생기든 말든 우선은 저렇게 긴축부터 하라고 요구를 하고, 실업자나 여러 문제는 그 다음에 안정되면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실업자가 된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열받아서 아예 그렉시트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2015년 1월 25일 총선에서 시리자당의 일당이 되면서 저 양반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아몰랑의 표본입니다. 지들 월급 받을 거는 다 처받으면서 살릴 기업도 별로 없긴 했겠지만 제대로 경제나 기업을 살리지도 못했고 긴축으로 국민들 임금 삭감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난리부르스가 났던 겁니다. 공무원 숫자는 제대로 줄이지도 않더니 일단 개삽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EU 국가들이 우리한테 긴축하라고 해서 우리 국민분들한테 굴욕감을 주네요. 그렇게 아몰랑 돈 꿔준 애들 다시 하면서 2015년 7월 5일 국민투표로 집어던졌어 결국 구제금융을 안 받는 것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도 이후에 7월 13일 EU와 협상을 잘했어 그렉시트는 없던 것으로 되었지만 말이죠. 그리스의 정치는 정말 개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리도 오지게 많은 상황이죠. 2018년 8월 그리스는 8년 만에 구제금융을 졸업했다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구제금융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는 구제금융 기간 동안 IMF와 EU 국가들로부터 370조 원을 꿔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8년 사이에 다 갚을 수 있었을까? 아직 안 갚았습니다. 구제금융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것은 빚을 다 갚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한테 돈 꿔준 국가들이 이래라 저래라를 이제 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이 오지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서야 구제금융으로부터 헤어나오게 된 것은 공무원 개수를 이제서야 쳐줄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만들어놨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액수를 이제서야 줄이게 되었고, 그리스의 항공사부터 철도기업, 항만조선업까지 그리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들까지 외국 기업한테 오지게 팔아먹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GDP는 총 25%가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현재 40%입니다. 이제 그리스는 세금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 같은 그리스가 또 2019년 1월 최저시급을 갑자기 11% 인상한다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실업률이 오지게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개판이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서 우선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안정기가 된 이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역시나 이 등신 같은 그리스 정치인들이 10월 총선을 앞두고 개삽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과거 그리스는 어마무시한 문명을 가졌던 국가입니다. 현재의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과거 동로마 제국, 어마무시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정통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저 비잔티움 제국과 비슷한 라인으로 영토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오스만 터키, 오스만 티르크라고도 불리는 오스만 제국이죠. 여기서 이 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